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충북 도청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반값 이하로 떨어진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해당 물건 주변지를 살펴보면 도청을 비롯한 시청, 구청 등 크고 작은 의료시설, 그리고 명문대죠. 청주대, 청주교대, 서원대 등 학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인근에 잘 갖춰진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있죠. 오청과 오성 생명과학단지가 오래전부터 조성돼 국내 내노라는 제약회사와 연구소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입주해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사 등이 입주해서 산업도시로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통 요건을 보면 중부고속도로 청주 IC가 해당 물건지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IC가 인근에 있고, 청주역, KTX, 오송역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인근 지역과의 교통 상황이 상당히 원활한 그런 도시 한복판에 있는 물건지입니다. 세종시가 인근에 있으면서 오히려 청주시가 더 커지고 발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있어서 국내 대기업 SK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국내 대기업은 물론 엄청난 기업들이 입주 운영하고 있어서 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이 주거시설인 주택단지의 임대나 매매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청주시는 원래는 이제 교육도시로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도시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산업도시로서 더 큰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크게 기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당 물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 지역의 지정 여부를 보면 여기 중공업지역이라고 있죠. 중공업지역. 이 주거지역의 중공업지역은 이제 잘 흔치 않는데, 과거 70년대, 60, 70년대 산업 근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거지역에 중공업지역과 같이 이렇게 지역 설정한 것은 많았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중공업지역으로 묻혀 있네요. 근데 중공업지역은 준자 붙은 것은, 주거지역도 준자, 공업지역도 준자가 이렇게 붙으면 사실은 부동산 가치가 좀 높습니다. 가격이 좀 셉니다. 이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격이 센 편이죠. 그래서 이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다 70%고요. 준주거지역은 이제 용적률이 500%, 준공업지역은 400%. 그렇게 이제 그 토지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센데, 이 지역은 이제 전형 이제 그 주거 용지로서, 단독주택 용지로서 주거 지역의 어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60%에 용적률 150%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내용이고요. 다른 그 지역 지구 등의 내용은 뭐 해당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규제 사항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닙니다. 뭐 도시계획상에 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올랐습니다. 매년 이제 상승합니다. 토지는 그래서 사두면 다 오른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적극 권할만 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평당 2021년 1월 기준입니다. 235만 8,700원이네요. 평당 가격이 올랐을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었으니 주변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도로도 깨끗하고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리고 이제 건물도 보다시피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 치고는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깨끗해요. 주차장도 상당히 널찍하면서 아주 청소도 잘 돼 있고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그런 건물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에도 깨끗합니다.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건물에 속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겁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가지고 상당히 이제 조금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왔나 그런 참인데, 보시다시피 아주 건물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아주 깨끗한 편이고 아주 조용하고 인근에 또 얕은 동산이 있어가지고 공기도 좀 더 맑은
그런 지역에 위치한 그런 물건지라고 보면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1년 타경 5082의 물건 번호 1번이고요. 물건 번호 기억하세요. 1번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년 4월 26일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감정가를 보니까 9억 9,656만 8천 원이고요. 최저 매각가가 4억 819만 4천 원입니다. 4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값 이하, 훨씬 이하로 떨어진 금액입니다. 자, 물건의 내역은 소재지는 청주시 흥덕구 동합로 97번길 9-17 신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다가구 주택의 17가구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제시의 건물 포함입니다. 토지 면적은 130평, 또 건물 면적은 214평의 지상 4층입니다. 그 내용은 214평은 이제 제시의 건물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평수도 크고 이 지역 뒤에서 보겠지만 이 지역에 비해서 평수도 크면서 면적도 그러고 가구 수도 많이 나온 그런 건물입니다. 땅이 네모 반듯해서 건물도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주 구조가 잘 나왔죠. 사는 사람들도 아주 편리하고 소유자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물건으로 지금 평가됩니다. 2층, 3층 원룸 14가구. 이제 그 소위 주인 세대가 살 수 있는 이게 단독 세대가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방이 4칸이고 이 정도면 뭐 한 38평형, 한 40평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큰 면적이고, 요게 이제 그 발코니입니다. 요 부분이 발코니. 요게 이제 제시의 면적입니다. 이게 또 방이 원룸이 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그런 건물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봄으로써 이 적법한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 내리는데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물이고요. 여기 이제 지상 4층이고 제시의 건물이 있지만 발코니에 이제 샤시를 만들어서 제시의 건물로 이용하지만 일반 건축물은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여기 지상 4층이고 17가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가구. 사용 승인일이 2005년 10월 13일 날 해서 한 17년 정도 된 건물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용 연수를 한 50년 치면 다시 한번 페인트 칠해야 될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내용 연수라고 보면 되죠. 앞서서 봤다시피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지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5082의 물건 번호가 1번입니다. 물건 번호가 여기 1번이고요. 물건 번호가 이고 다가구 주택이고 감정평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억 9,656만 8천 원이고 채권 결과는 3월 22일 날 2022년 3월 22일 날 유찰된 물건으로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매각 물건이 이제 목록 1하고 목록 2 그리고 제시의 건물 이렇게 포함된 그런 내용이 이제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 12월 6일 날 매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돼가지고 6억 3,789만 3천 원, 요거 잘 체킹을 하세요. 이제 입찰 예상 금액을 또 산정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급 지급 기한을 넘어서 미납이 돼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물건이 나왔습니다. 여기 재매각이 됐습니다. 미납한 원인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낙찰 받은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뭐 개인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서 자금 사정에 의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이제 방 빼기를 합니다. 방 한 칸당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자금 계획들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내역을 우리가 금액을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요 구분 건물 해가지고 8,800만 원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우리 감정 가격이 이 금액보다 좀 낮죠. 그것은 여기 구분 건물, 공간 물건으로 다른 물건이 여기에 같이 감정 평가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이제 그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이죠.
빠진 금액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또 요게 이제 작성일을 보니까 2021년 3월 23일 날 감정한 거라 거의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감정가보다는. 그래서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가격 상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입찰할 때 낙찰가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근저당 일자가 2개가 나옵니다. 근저당 목록이.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올 경우에는 요게 이제 목록이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근저당이 다른 경우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다르게 이제 근저당 날짜가 다르면 반드시 건물로 말소 기준 권리를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 소위 인수받을 권리 없고요. 또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나 이런 해당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은 앞서서 얘기를 했고, 제시의 건물 포함이고 재매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통 재매각이면 매수 신청 보증금이 이제 그 최저 입찰가의 20%를 기재를 하는데 여기 기재가 안 나왔습니다. 보통 재매각은 20%니까 입찰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20%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현황은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여기에 이제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1년 5월 17일 에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8월 17일. 예, 연기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연기 신청서를 올려서 이제 법원에서 요거를 이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보면은 이 8월 3일, 8월 9일, 8월 2일 저 배당 신고 기간을 지나서 배당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5월 14일자로 따지면 이 8월 3일, 8월 9일, 8월 달에 한 이런 임차인들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 금액이 있었어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면 또 우리가 낙찰받는 사람들도 돈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들이니까 그만큼 명도도 좀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낙찰자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소 기준 권리는 2006년 3월 27일 근저당으로서 건물 관련된 그런 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이 101호, 107호, 202호, 301호, 302호 공실입니다. 공실이 있다는 거는 이 경매로 인해서 이제 공실이 생긴 부분인 것 같은데 임대가 안 들어오죠. 임차가 이 경매가 들어와 있으니까 4층 303호는 이제 소유자 부친이 거주해서 여기 인도 명령 대상이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거는 없고요. 명도하는데 공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도 과정도 그만큼 조금 수월합니다. 임차인이 11명이 지금 임차가 돼 있는데 전부 다 소멸해서 우리 낙찰자들이 이걸 부담할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권 설정이라고 있는데 보통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부 다 후순입니다. 요 임차권 설정 내용도 여기 우리가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2006년 3월 27일이라 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설정이 기재됐다 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는 그런 권리인데 요 임차권 설정한 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보니까.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자동 배당 요구권자가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일정이 2021년 2월 25일이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등기 임차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동 배당 요구권자가 돼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을 받는 그런 권리자들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는 안 했고요. 청주시 2006년도 소액보증금은 2006년도 우리가 그 소액보증금을 계산을 할 때는 최초 근저당 일자, 이 최초 근저당 일자의 기간 중에 소액보증금을 계산을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대차 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요. 우리 이거 경매 하시는 분들도 요거를 이제 체킹을 좀 해야 되죠. 그래도 11명 중에서 요 6,500만 원, 또 여기 3,500만 원 요 두 임차인은
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퇴출을 하게 됩니다. 명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찰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명도하는 과정 중에 이 임차인들이 가장 문제죠. 경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토지는 별로 어렵지 않고 건물입니다. 건물 중에서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관계 그 해소만 잘 알면 우리가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의 한 80% 이상은 안다고 할 정도로 임차인의 이 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금액이 있다는 걸 잘 이제 체킹을 하고 명도하는 과정 중에서 좀 유연하게 돈 받고 나가는 임차인하고 돈 못 받고 나가는 임차인하고의 그 명도 과정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 내용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말소 대상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 현황을 보겠습니다. 건물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 일자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가장 먼저 된 것이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전부 다 이게 이제 소멸되는 권리죠. 이게 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수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또 이 권리상의 등기상의 권리도 인수하는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각 물건 명세상의 권리관계 공시가 있었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매각 물건 배당 요구 종기일 연기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없고 전부 말소 대상 임차인으로 인도 명령 대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중요서상의 권리를 보니까 이제 매수인이 인수할 선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말소 대상 권리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적법한 건물인지 여부가 확인해 보니 제시의 건물 일반 건축물로 지정이 안 돼 있고요. 발코니의 그 샤시 부분 적법한 건물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이 물건은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거 재매각이 나왔는데 미납한 원인이 권리상의 문제가 있으면 권리 분석의 실수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고 치지만 지금 모든 이 권리 분석을 해본 결과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가격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인근 지역 현재 매물과 가격을 한번 먼저 검색을 해보죠. 지금 네이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해당 물건지 주변의 매물 현황입니다.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물건에 있는 그 물건지입니다. 바운더리에 과연 매물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물건이 6개가 나와 있네요. 전부 다 다가구입니다. 14억, 14억,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12억 7천. 또 내려다보면 6물건 중에서 이런 현황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3개, 여기 하나. 이 넓은 지역에 결국은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매물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매물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 하나 이제 매물이 나와 있는데 7억 5천에 나와 있죠. 요거는 6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7억 3천, 8억, 7억 다 가격이 세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8억 9천, 12억, 15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130.01평이고 건물 면적이 214평. 면적이 크죠. 요건 제시의 면적까지 포함됐고요. 지상 4층에 17가구입니다. 앞서서 다 얘기한 거. 감정가 9억 9,656만 8천 원이고 최저 매각가 4억 8,194만 4천 원. 41%입니다. 네, 인근 지역하고 또 이제 그 가격을 분석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323평방미터 대지입니다. 이거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물건하고 한 30여 평 차이가 나죠. 땅이 이 물건하고 땅이 한 30여 평 차이가 나고 건물도 483이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우리는 214평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7억 5천.
바로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768만 원에 나왔는데 평당 건물하고 토지하고 밀어서 이제 같이 이제 가격을 평가해서 이제 매물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한 10년 이상 된 물건들, 이거는 15년 됐네요. 우리는 17년 정도 됐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택지가 정리되고 같이 이제 건물들을 졌기 때문에 내용 연수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14세대입니다. 가격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이런 거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8억 9천만 원, 734만 원에 평당 734만 원, 19세대고요. 아까 인근 그 네이버 지도에서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자, 매매가 8억 763만 원 평당 14세대, 15억 아까 봤죠. 요것도 13세대 1304만 원입니다. 요거는 아까 조금은 도로가 큰 앞쪽으로 나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가구는 근데 위치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긴 11억 5천 908만 원. 면적의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우리 면적하고. 여기도 8억 9천짜리가 우리보다 적죠. 이 면적보다. 한 7, 8평, 한 8평 정도가 적습니다. 땅으로도. 면적도 뭐 한 30여 평 적고. 세대수는 이제 19세대가 뽑았네요. 아주 요건 잘 뽑은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임대 수익이 아주 제대로 이제 뽑은 내용입니다. 다가구는 19세대가 이제 맥심이죠. 자, 요 물건도 이제 14세대에 역시 평수가 작습니다. 여기 우리 해당 이 물건은 사실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평수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도 8억이고요. 여긴 15억 아까 봤죠. 13세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건 13세대 수가 적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죠. 물론 위치가 조금 좋다고 해서 가격을 세게 받을 수 있지만 이 주거 밀집자의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그렇게 한 브록 차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수익률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가구는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11억 5천. 역시 다 면적 다 적습니다, 여기. 그게 큰 면적이 없습니다. 매물대를 비교를 해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동명도 아까 그 일대에 다가올 때 거래 실세를 보니까 역시 면적이 다 작습니다. 해당 면적보다 작다는 건 요건 이제 면적이 살짝 이제 건축 면적이 큰 대신 땅은 작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대 그 비슷하게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실제 거래 시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22억 9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네요. 상당한 그 거래가 세게 됐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이건 10억 6천, 이건 6억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나가는 도시 그 청주시 북명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에 대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낙찰받기 위해 합니다. 안 되면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이번에 꼭 낙찰받자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적 낭비와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줄 수가 있고 경매를 통해서 재테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어 입찰을 해볼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저희 분석을 토대로 임장활동을 다시 한번 해서 임대나 매매 가격 등을 잘 검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